마지막 이슈 블룸버그의 이야기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idy wars heat up with U.S. allies. 미국 동맹국들과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동맹을 긴장시키고 예산을 위협하고 또 전례 없는 규모의 공적 자금을 민간 기업에 투입하는 글로벌 경쟁을 촉발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킥박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정부가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차원에서 돈을 이 정도 썼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미국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파월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이 문제 아니야? 라는 시각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 캐나다에 있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캐나다에다가 땅을 파고 공장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캐나다에다 지으면은 1조 달러 정도 준다는데 미국 가면은 20조 달러 준대. 2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26조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러니까 나 미국으로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보조금 16배 늘려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해. 20배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 16배까지만 늘려줄게. 네. 근데 16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1조에서 16조면은 뭐 엄청난 규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파월이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바이든이 돈을 푸네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양적 완화 아니면 과잉 재정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돈을 찍어냅니다. 원래 없던 돈인데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미국 정부에게 빌려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채를 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국채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 국채의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다. 나도 더 싼 금리, 다 좋아,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의 영향이 모든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잉 재정,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쓰는 정책은 주체는 정부이고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돈을 높은 금리를 주고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있는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리덕션 액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전체로 흩어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기후 문제 혹은 안보의 문제, 반도체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뺏어서 원하는 곳에 넣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적 완화는요, 경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만 풀어야 되나?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죠. 그런데 과잉 재정의 시대는요.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전쟁의 문제, 안보의 문제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앞으로도 계속 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드려보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계속 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 계속 더 쓸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금리에 빌려줄 수 있느냐 이 의지를 테스트하는 과정. 그래서 이 적정한 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정한 금리 수준이 체크가 될 거고 그러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끊임없이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금리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빌려줘야 되냐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했냐? 바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이슈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